15장 네트워크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설명된 내용은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과 소켓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내용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토콜입니다.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두 컴퓨터 이상이 상호 간에 자료를 교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토콜이라 함은 데이터 전송, 즉 두 컴퓨터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신 규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구 중계를 볼 때 그 화면을 통해서 중계되어지는 많은 부분이 포수와 투수 간에 던질 구질에 대한 상호 간의 약속을 교환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투수가 어떤 구질로 어떤 방향으로 던져야 될 것인가를 포수와 투수 간에 약속된 방법, 신호 방법으로 서로 교환을 하고 있고, 그 교환 결과에 따라서 투수가 정확하게 포수에게 볼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컴퓨터 간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 두 컴퓨터 간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몇 가지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료 포맷, 길이, 교환 방법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들, 즉 통신 규약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는 네트워크는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CP/IP 프로토콜은 4개의 계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4개의 계층과 관련된 각각의 기능은 향후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TCP/IP 프로토콜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계층 중 인터넷 계층과 전송 계층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계층은 호스트 투 호스트 전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한 컴퓨터가 있고 또 다른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두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컴퓨터가 상호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중간 단계를 거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호스트 투 호스트 전송 담당이라 하면 통신을 하게 되어지는 두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I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는 IP 프로토콜을 지금은 정확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손쉽게 IP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컴퓨터에서, 여기서는 A라고 이야기합시다. 다른 컴퓨터, 이 예에서는 B라고 이야기합시다. 한 컴퓨터에서 이런저런 절차와 여러가지 방법을 거쳐서 B라는 컴퓨터로 데이터가 전송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을 우리가 호스트 투 호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호스트, 즉 컴퓨터에는 많은 수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컴퓨터에서 전송한 이 데이터를 B라는 호스트, 즉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은 전송 계층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전송 계층에서는 end-to-end 전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end라 함은 각 호스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서비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컴퓨터에 웹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있고, B라는 컴퓨터에는 웹서버를 실행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에게 요청할 데이터가 결국 B라는 컴퓨터에 도착했을 때 이 데이터를 웹서버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전송을 담당하는 게 전송 계층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때 end-to-end에서 end는 이 경우 웹브라우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B라는 컴퓨터에서는 웹서버가 end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한 프로토콜이 TCP라고 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더라도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향후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TCP 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우선 A 또는 B라는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이 식별자를 우리는 IP 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IP 주소는 10진수 4자리, 점으로 구분되어지는 4자리를 10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는 MS 윈도우 시스템의 경우에는 ipconfig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IP 주소를 화면에 출력한 예입니다. IP 주소를 이 경우에는 IP 주소가 192.168.111.17과 같이 10진수 4개가 점으로 구분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IP 주소를 이용하면 호스트 투 호스트 전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호스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서비스라든지 또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통신을 위해서는 앞서 엔드-투-엔드 전송이 가능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호스트에서 실행되어지는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웹 서버도 있을 것이며 또 파일 전송 서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채팅 서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A라는 호스트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A라는 호스트에 부여된 IP 주소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A라는 호스트로 전송되어진 데이터들을 이 A라는 호스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어떤 서비스에 전송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포트 번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웹서버의 경우에는 80번이라고 하는 포트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도착했던 이 데이터에 포트 번호 80번이 부여되어 있다면 이 데이터를 8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웹서버에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파일 전송 서비스의 경우 우리 보통 FTP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트 번호 21번을 쓴다고 가정할 때 만약에 외부에서 전송되어진 데이터가 21번 포트를 지정하고 있다면 이 데이터는 21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FTP 서버에게 전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한 호스트에는 한 개의 IP 어드레스가 부여되어 있지만 그 호스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여러 서비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각각 포트 번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포트 번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포트 번호라 함은 다소 어렵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호스트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식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 번호라고 하는 이 명칭 때문에 다소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16비트 정수입니다. 따라서 포트 번호는
0번부터 65,535번 사이에 어떠한 정수값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웹 서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FTP 서버,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위한 서버는 일반적으로 21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리눅스와 같이 원격에 있는 시스템에 연결할 때 SSH 서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서버는 22번 포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신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로는 IP 주소와 포트 번호입니다. 이 IP 주소는 호스트 전송을 담당할 때 사용할 것이며 포트 번호는 호스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서비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 간, 즉 엔드-투-엔드 전송을 위해서 이 포트 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야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엔드-투-엔드 전송을 위해서 포트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포트 번호는 16비트 정수이기 때문에 0부터 65,535번 사이에 어떠한 값이라도 포트 번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서비스들은 그 포트 번호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포트를 우리가 웰론 포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웹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인 HTTP 프로토콜은 8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